옐카!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2016년 6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인사드립니다.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로카드 시즌3. 아 이게요. 부드럽게 못 뺐기 아니 때문에 2년 4개월 동안 안 옐로우 뺐더니 카드. 뻑뻑해졌어요. 뻑뻑해졌어요. 예. 하여튼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시즌3인데 근데 요즘에 그거 아시죠? 줄임말이 대세잖아요. 네, 그 이광용 아나운서를 보면은 가뿐싸해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네, 분위기 싸해지고. 분명히 사랑. 자, 저희도 그래서 시즌3를 맞아서 과감하게 옐카3, 옐카3 이렇게 그냥 분위기를 확 바꿨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가 좀 화려해서 갑자기 옐카가 제작비가 많아졌나 좀 생각하시는 팬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초심을 잃었다. 네. 근데 그냥 이 백이 뭐 별게 아니죠, 사실. 그럼 만들어가지고 붙인 거예요. 네. 예. 하여튼, 우리 샤신. 옐카가 샤신이라는 칭호를 또 한준희 의원에게 주었는데, 러시아 월드컵을 통해서 사과의 신, 감사의 신. 한준희 의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최선을 다해서 다시 옐카 방송에 임하겠고요. 옐카 다시 시작한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아, 이광용 참 끈질기다. 죽지도 않고 다시 또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참 끈질기죠. 네. 생명력이 있어요. 이거 뻔을 뻔했어, 이거. 자, 그리고, 한준희 의원 옆에 앉아 계신 저분이 누굴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저는 감히 이분을, 축구계 최고의, 팩폭 아티스트다. 뼈 때리는 팩폭. 예. 좀 바머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월간 축구 전문지 포포트의 홍재민 편집장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세요? 팩폭 아티스트.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아티스트까지는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아니, 이게 팩폭의 수준과 어떤 그 느낌이 남달라요, 확실히. 이 팩폭 아티스트면은 좀 원한을 많이 사고 다니시는 분 아니에요? 네. 그 친구하면 안 되겠네요. 예. 아니, 뭐 제 옆에 같이 있으시면 뭐 같이 욕을 많이 먹어 드실 거예요. 옐카? 오늘 저희가 사실 꺼낸 이야기가 예전에 옐카를 한 8년 정도 하면서 한준희 의원과 늘 고민하는 게 축구 이야기를 할 때 이거 하면 조회수 안 나오는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도 저희가 늘 부여잡고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K리그. 네. 예. K리그의 조회수에 관한 한은 제 생각에는 저 홍재민 편집장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해외 축구 기사도 쓰시고 K리그 기사도 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런 기사 쓰시는 분들이 사실 조회수 이 대비는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K리그가 그렇게 장사가 잘 안 되시죠? 장사가 뭐 사실 의미가 없을 정도로 장사가 안 됩니다. 솔직히 의미가 말씀드리면. 없을 정도로? 예. 그러니까 정말 처음부터 뼈를 때리자면 없어도 되는 조회수가 나옵니다. 안 써도 안 되는. 써도 전혀 크게 문제될 것 없는 조회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청률로 따지면은 이른바 애국가 시청이에요. 그렇죠. 화면 조정 시청률. 네, 그렇죠. 사실 예전에 저희가 그나마 K리그가 괜찮았을 때 시작을 했거든요, 옐카를. 2008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축구 또 A매치와 관련된 국가대표 얘기와 비교하면 K리그 조회수가 10분의 1 안팎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뭐 지금도 그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뭐 기자들도 사실 요즘 보면 예전에는 현장에서 취재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제 저널리스트로서의 굉장히 사명감도 갖고 있고 보람도 많이 느꼈는데 요즘은 사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프리미어리그 중계를 보고 쓰는 기사가 뭐 조회수가 압도적으로 10배 이상 잘 나오니까 사실 이른바 언론 사주 입장에서 보면은 K리그 현장에 기자를 보내야 되나? 라는 고민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정도입니다. 심지어 저 해외 축구는 중계 안 보고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뭐 메시 대 호날두, 그렇죠. 뭐 무링요 대 포그바 뭐 이런 거 쓰면 되잖아요. 그냥. 무리뉴와 포그바 싸웠네? 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수원과 울산이 뭐 마지막에 극적으로 사리치 극적골 이거에 10배 이상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 굉장히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이고 어디가 오른쪽이고 어디가 왼쪽인지 이 분간이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최근에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 우리 기적과 같은
꿈같은 승리 이후에 아시안게임 금메달, 또 벤투호 출범, 코스타리카전, 칠레전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래서 K리그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봤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조현우 선수라든가 김문환 선수 요 개인적인 인기는 저는 인지도라든가 뭐 인기라든가 요거는 확실히 엄청나게 상승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근데 그게 K리그 인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느낌인데 또 현장에 계신 전문가에게 마이크를 또 넘겨보죠. 진행을 계속 하세요, 이렇게. 내 건데, 이거는. 아니 살짝 한마디 하고 넘기니까. 예. 아니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 뭐 저도 100% 공감하고요.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연맹 직원분들이나 구단 프런트 이제 저희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국가대표의 인기와 K리그와의 인기 사이에 이 연결고리가 없다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 상관관계가 네. 전혀 없다? 거의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K리그를 꾸준히 팔로잉하는 팬분들도 다 잘 아실 거예요. 다 국가대표 독일전 승리를 보면서 박수를 치지만 이번 주말에 K리그 내가 응원하는 K리그 팀 경기장에 가면은 아이고 부질없네라는 느낌인 거죠. 부질없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탁 막혀요. 저 사실 예상하고 불렀는데, 네, 부질없네. 뼈가 아프네, 진짜. 예. 이분은 원래 이런 분이죠. 원래 이런 분이 이래서 모셨어요, 제가. 옐카3의 첫 회 K리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과연 지금 K리그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우리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 의식까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계속 해야죠. 뭐 이제 뭐 항상 레포토리 있어요. 뭐 유소년 육성이라든가 뭐 지역 밀착 마케팅. 저 지역 밀착 마케팅은 여전히 계속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되고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은 정말 옐카3 지금 또 첫 회 아닙니까? 오늘은 저도 홍재민 편집장에 뒤지지 않을 각오가 돼 있고 여태까지 안 했던 훨씬 더 큰 테두리에서의 얘기를 몇 가지 저도 하려고 나왔어요. 일단 사실은. 던져보세요, 그러면. 그냥 바로 던져요? 바로 던져보세요. 제 생각에는 지금 벌써 일부 리그가 K리그 1이 지금 12팀이고요. K리그 2가 10팀 아닙니까? 저는 차제에 어차피 이렇다면 1을 줄여야 된다. 일부 리그를 1에서 뛰는 줄여야 팀 된다. 수를 줄여야 된다. 한 10팀. 그래야 하부 구조가 좀 더 이제 숫자가 많고 상부 구조가 숫자가 조금 더 적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피라밋에 약간이라도 좀 더 근사한 모양새가 될 팀을 거고요. 없애야 된다는 아니 말씀이세요? 팀을 없앤다는 게 아니죠. 예. 여기서 강등 숫자를 좀 늘려서 K리그 1을 한 10팀으로 줄이고 여기에 10팀 된 다음에 저는 예전부터 주장했던 플레이오프 하고 그러니까 10팀 되면은 36라운드 만들 수 있어요. 아홉 그렇죠. 경기 네 번씩 시리즈에 붙으면 4번 되죠. 붙으면 되니까 예. 36라운드 하고 뭐 4강 정도에서 플레이오프 하고 그리고 지금 아시아 모든 다른 나라 리그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외국인 선수 쿼터가 가장 협소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지금 비아시아 3명의 이제 아시아 쿼터 하나 3+1 아닙니까? 그런데 예, 중국을 보더라도 일본을 보더라도 심지어 호주를 보더라도 우리보다 가용할 수 있는 비아시아 선수 숫자가 다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더 늘린다는 지금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서 아마 내년부터는 일본은 거의 뭐 무제한 영입에다가 물론 이제 뛰는 숫자 자체는 지금 제한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본은 지금 더 늘릴 기세에 있고 중국도 이미 아시아 상관없이 예를 들어 브라질 선수만 4명 이렇게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아 거기는 원래 아시아도 아니었으니까 뭐 아시아 것도 신경도 안 쓰고요. 그냥 외국인 5명 지금 갖고 있거든요. 호주 리그 같은 경우에. 근데 그런 식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도 적어도 예를 들어 지금의 3+1 구조를 4+1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출전이라든가 여기에는 좀 제한을 두는 한이 있더라도 뭐 돈이 있고 투자할 수 있는 구단이라면은 투자할 수 있게끔 외국인 선수를 하나라도 더 보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기업 명칭을 좀 더 아주 옛날식으로 기업 명칭을 좀 더 적극적으로 노출시키자. 구단 명칭에도 여전히 기업명이 붙어있기는 하죠. 예를 들어 울산 현대 호랑이, 전북 현대 모토스, 수원 삼성 블루윙스 다 붙어있기는 한데 지금 많은 축구 팬들 불만이 뭡니까? 기업들이 투자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름에 기업명도 별로 안 들어가는데 거기 뭐 자존심 걸릴 일 있어요? 거기 뭐 그게 예를 들어 수원이
5등을 하면은 그거는 삼성이 5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원이 5등하는 거잖아요. 서울이 9등을 하면은 그거는 GS가 9등하는 게 아니라 서울이 9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자존심 깎일 일도 없거든요. 일단 순위표상에서도 그 기업명 노출 안 되죠. 마케팅이 1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기업명도 이제는 웬만하면 노출시켜주는 쪽으로 하고 기존에 지금 기업명 아예 거의 안 쓰는 구단들도 아예 차제에 기업명 쓰고 싶으면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러면은 아마 이제 K리그 팬분들에게는 일부 좀 제가 얻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83년으로 뭐 얘기를 돌리자는 얘기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사실 뭐 팩폭을 하자면 백약이 무효이고 그런 것들은 물론 장기적인 방안에서의 K리그의 주춧돌은 될 수가 있으나 지금의 어떤 위기를 크게 해소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생각에서 좀 많이 뒤바꾸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은 드리고자 나왔어요. 네, 일단 산소호흡기 잠깐만 좀 갖다 주세요. 여기서 우리 팩폭 아티스트 홍재인 편집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러면 살아나나요? 저는 그것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아니 그래도 뭐라도 아니 해봐야 왜냐면 그러니까 그 이런다고 차원에서는 살아날까? 예. 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었거든요. 예. 예. 그 차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차원에서는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고 의사와 환자를 예를 들어보면 간이 안 좋은 환자가 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간이 어떻게 안 좋을까를 알 수 있으려면 속에서 안 좋으면 겉으로 증상이라는 게 나타나잖아요. 얼굴이 노랗게 뜨고. 그러면은 얼굴이 노랗게 떴네? 분장. 뭐 크림 바르고. 지금 현재 K리그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모든 방법, 아이디어, 의견, 주장은 사실 이 파운데이션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지금은요, 노랗게 뜬 게 아니라 아예 검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화장이 안 먹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간을 고쳐야 된다는 거죠. 진짜 문제가 뭔지. 저는 솔직히 지금 문제가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이 있는데 가게가 너무 많아요. 손님보다. 가게가 너무 많으면은 저희 동네에 예를 들어서 치킨집이 22개가 생겼다. 22개가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굉장히 간단하죠. 뭐 손님을 늘리거나 가게를 줄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래서 가능한- 가게를 지금 예. 좀 윗동네 가게를 좀 줄이자는 거죠. 가게 구조를 좀 바꾸자는 거죠. 예. 그렇게 따지면은 아랫동네 가게가 있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있지? 그러면은 홍 편집장 얘기는 혹시 승강제를 없애자는 거예요? 예. 와, 그러니까 아예 일부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예, 저는- 적당하다. 아니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의문은 뭐냐면은 그 손님은 더 이상 늘지 않고 지금 가게 수는 많으니 그러면은 이제 손님을 늘리든지 가게 수를 줄이든지 해야 되는데 승강제를 없애서 한 통으로 만들게 될 때 그럼 거기 팀 수를 아예 없애는 것까지도 포함된 말씀이신 저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야 된다고 아,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승강제만 없애서 한 통으로 만드는 것뿐만이 예. 아니라 여기서 아예 그냥 예. 팀을 줄이자. 그러니까 존재 가치가 좀 더, 떨어지는 팀은 없애자. 평형적인 얘기. 라는 정도까지 가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1부에 12개 팀이 있고 2부에 10개 팀이 있어요. 프로 축구 팀이 22개 팀이 있어요. 그 중에 군경팀 2팀 빼면은 20개 팀 남잖아요. 그 중에 기업 구단이 9개 팀이 있어요. 11개 구단은 시도민 팀이에요. 고로 22개 팀 중에서 프로리그에 22개 팀 중에서 13개 팀이 나라 돈으로 돌아가는 팀인 거예요. 우리 국민의 돈으로 돌아가는 예. 거죠. 예, 세금으로 돌아가는 세금으로 거죠. 돌아가요. 예. 그거인 즉슨 K리그는 국영리그예요. 반관 반민 예. 그 정도 되겠네. 예. 네. 세상에 저희가 다른 외국에 갔는데 처음에 갔는데 당신들은 프로 리그가 어떻게 됩니까? 1, 2부 있어요. 22개 있어요. 근데 13개는 국가 세금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저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이건 나라에서 프로 리그 돌리는 데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근데 그거를 저희는 지금 프로 축구 리그다, 팬 마케팅 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 활성화해야 된다. 이건 저는 사실 출발점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인간은 가는 문제예요. 출발점이 잘못됐죠. 예. 예. 출발점이 잘못돼서 모든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다 누적이 된 건데
예. 근데 저는 일단 그렇다고 해서 물론 자생적으로 없어지는 팀은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예를 들어 시도민의 중지를 모아서 이거는 우리 시도에는 없는 게 낫겠어라고 하거나 뭐 그러면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고 뭐 기업 구단이라 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뭐 이거 운영할 이유가 없고 이제 없앨 거야라고 하면 또 없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자생적이지 않은 차원에서 저는 이거를 자생적이지 않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거기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홍 편집장 얘기에 이제 승강제를 없애자는 것도 저는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그래도 저는 이제 승강제는 존치를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무사 아니란 리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역시 자생적으로 결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 승강제 없어질 경우에는 이거는 더 무사 아닐 리그가 예를 들어 통합돼서 지금 말씀처럼 예를 들어 한 뭐 17, 18팀이 한 개의 리그로 운영이 된다. 홍재민 편집장 얘기는 예. 17, 18팀 유지하자는 게 아니라 11팀. 반 이상 없애고 10팀 정도로 가자는 얘기야 지금. 저의 보니까. 1부 리그 팀 수나 뭐 그게 근데 돼버리네. 지금 재밌는 게 제가 얘기하다 재밌는 게 한준희 의원이 처음에 어마무시한 화두를 딱 4개를 던졌는데 여기서 폭탄이 하나 떨어지니까 K리그 대표에서 변호하러 나오실 것 같아요. 갑자기 리그의 변호인이 오히려 제가 조금 무마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팀을 프로라고 부르느냐, 어떤 팀이 아마추어냐라고 뭐 이런 개념 설정보다도 이른바 프로리그는 프로리그만 모여서 정말 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뜻인 거죠. 프로팀 다운 팀들만 모여서.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22개 팀이 있건 뭐 30개 팀이 있건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리그가 예를 들어서 10개 팀으로 간다. 정말 10개 팀으로 자생력 있는 팀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팀들은 굳이 이 브랜드 가치를 같이 쉐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K리그 1, 2가 있잖아요. 이거를 K리그는 1부만 K리그고 2부는 별도의 리그로 가는 거죠. 뭐 승강제를 그 사이에 유지를 할 수도 있어요. 예전 내셔널리그 시스템이랑도 비슷하네. 예,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뭐 잉글랜드도 지금 그렇잖아요. 1부 프리미어 리그고 2부는 풋볼 리그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 사이에서는 승강제가 뭐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피라미드가 건강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굳이 K리그로 22개 팀, 30개 팀을 다 아울러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어떤 강박에서 나온 결과물이지 그럴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예전에 열카에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제 최근에 들었던 생각은, 그러니까 한준희 의원처럼 1부 10팀, 그리고 기왕에 만들었으니까 2부 10팀, 이러면 이제 전체 팀이 20팀이 되니까. 그리고 사실 군경팀인들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군경팀은 2부 고정, 그리고 입대 연령을 좀 어린 선수들 위주로 입대하게 이렇게 좀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선수들이 뭐 K리그 2가 될, 거기서 좀 적극적으로 뛸 수 있는 그런 환경, 기량을 좀 향상시킨다든지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어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MC석에 앉았는데, 예, 여기서 아우 엄청나게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뒤질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뭐 팀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악마 같은 그런 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어쨌든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로서 자격, 능력, 의지가 있는 팀들끼리만 모여서 하고, 나머지 국가 세금을, 우리가 내는 세금을 써서 돌리는 팀들 왜 그러지? 뭐 관중 보면은 홍경기 뭐 1000명 이하 몇백 명이 들어오는 관중인데 지역민들에게 기쁨도 딱히 주지 않고, 차라리 그럴 돈 있으면은 지역에 있는 유망주 축구센터 만드는 게 낫지 않나? 한 번에 50억, 많게는 100억 이상 쓰는데 시도민 구단들이 그 돈이면은 모든 지역민들에게 축구 유니폼을 다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더 지역 축구 발전 아닌가? 지금 굉장히 엉뚱하게 돈이 쓰이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지울 수가 없어요. 네. 사실은 우리가 뭐 기업이 됐던 아니면 자영업이 됐던 진단을 하잖아요. 이게 좀 장사가 잘 되는지 수익이 나는지, 만약에 장사가 잘 안 되고 수익이 안 나는, 계속 손해가 난다면 냉정하게 진단을 한 후에 뭐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법정 관리를 신청해서 회생 절차를 밟는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정리가 안 된다라고 한준희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 노답이라면 인위적인 정리도 가긴 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자생적인 네. 논리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지금 뭐 지자체랑 시도 의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시도 의회에서 또 민의를 다 수렴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 팀은 없는 것이 좋겠다 쪽으로 정말 하나의 결론이 나면은 그거는 인위적인 게 아니죠. 네. 사실 지금 뭐 들으시면서 저 자식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저희가 팀을 없애자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 이런 분위기인 것은 지금 뭔가를 고치지 않으면 다 망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사실 K리그가 한국 축구의 근간이다, 대표팀의 뿌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대로 가다간 그 뿌리가 썩어버릴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사실은 뭐 옐카3를 다시 띄우면서 이 얘기를 꺼낸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예. 말씀드렸던 4가지 안도 예. 이게 일부 또 뭐 연맹도 그렇지만은 일부 팬분들께는 저도 욕먹을 얘기가 아니 이 사실 중에 예전 좀 같으면 많았어요. 예전 같으면 쉽게 꺼내지 못하는 얘기예요. 이 중에 많았는데 한준희는 여기가 예전에 좀 더해가지고 절대 안 꺼낼 얘기야. 제가 절충안처럼 마치 느껴지는데 제 이야기들 4가지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좀 이게 약간 획기적인 거죠. 저희가 예전에 사실은. 플레이오프 다시 하자 그랬을 때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 플레이오프 다시 하자고 그랬을 때 이분도 기사를 써서 뭐 플레이오프 다시 그런 얘기 하지 말자 뭐 이랬던 제가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런 거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점점 벽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 외국인 쿼터 늘리자도 요것도 욕먹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제가 근 10수년간 학원 축구를 그 누구보다도 중계는 제가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인정합니다. 예. 예. 그렇죠. 초, 중, 고, 실업, 대학 뭐 정말 뭐 또 아마추어 감독분들도 그래서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나 뭐 이제 그 아마추어 선수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예를 들어 한 20팀 군경팀 빼고 있다고 그랬을 때 외국인 쿼터를 늘리면은 예를 들어 한 20자리 정도 날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그런데 저는 이게 요즘 우리 팀들이 클럽들이 돈 쓰는 그런 씀씀이로 봐서는 쿼터 하나 더 늘려줘도 그거 다 채우지 못하는 팀들이 분명히 상당수 나올 거고요. 그 프로리그라 하면 역시 홍 편집장도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투자하는 대로 뭔가 거둘 수 있는 투자를 많이 한 팀이 또 좋은 성과들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것 같아. 그건 아니에요. 아니, 뭐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저는 하나 반대. 투자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렇죠. 돈이 생기지도 않는데 투자할 이유는 없는 거죠. 투자는 투자를 거둘 목적으로 투자라는 단어의 경고. 투자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투자가 아니라 그럼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대체를 바로 해주시면 어떤? 그냥 쓰는 그냥 거예요. 소비. 그냥 지출이에요, 지출. 과소비. 아니 뭐 과소비 그냥 지출이에요, 지출. 그러면 바꿀게요. 지출을 많이 하는 팀이 그래도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구조가 되는 데 있어서 그런 자연스러운 구조가 되는 데 있어서 외국인 쿼터 증가는 저는 일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유가 좀 되고 우리는 지출 더해서 좋은 성적 내야 되고 우리는 외국인 양질의 선수를 로테이션을 더 많이 돌려서 뭐 챔피언스리그에도 더 잘 데뷔하고 싶어라고 여기는 구단은 외국인을 더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예를 들어 우리 K리그 클럽이 더 좋은 성과 나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쿼터를 늘리자고 하는 게 무조건 국내 아마추어 선수들의 밥그릇을 너무 침해하는 그런 쪽으로 저는 받아들이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전체 아시아 다른 리그들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외국인 쿼터가 가장 기본적으로 협소하다 그 말씀을 또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반론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반론이라기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이제 밥그릇이라는 단어. 밥그릇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시장 상황이라든지 보면은 사실 이거는 사회공헌 활동이에요. CSR 활동이에요. 이거는 뭔가 비즈니스를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걸로 영리를 추구하겠다. 이 축구팀으로 영리를 추구하겠다. 이런 개념은 아예 없어요. 한국에서는. 없죠. 아예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돈을 잘 써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팀인 거예요. 기업 구단도 마찬가지고 시도민 구단도 마찬가지고 돈을 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조직 정체성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프로 스포츠 팀은 근데 축구는 뭐 더할 나위 없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거기서 얻은 결론이 있어요. 이게 밥그릇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이 되는 거구나라는 결론에 저는 다다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 한국 축구 발전, 프로축구 리그 발전이라고 하는데 축구 뒤에 인자를 붙이면은 축구인의 모든 퍼즐 우리가 맞춰지는 문제 이게 왜 저러지? 축구인의- 그런 문제가 모두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그 홍재민 편집장은 그 가급적이면 오늘 방송 이후로 현장을 그렇게 다니지 마세요. 아니 뼈가 아니라 골수를 때. 저는 아니, 뭐 현장 가면 보는 분들이 다 축구인들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야. 뭐 그분들을 저는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보지 않고 전혀 다르게 보기 때문에 계속 문제라고 느낀다는 거죠, 저희가. 아까 이제 간지러운 말씀하셨는데 예. 진단이 잘못되면 치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된 예. 치료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한국 축구 분명히 발전했어요. 왜냐? 프로팀이 22개나 돼. 프로 리그에 참여하는 팀이 22개가 됐잖아요. 시장은 없는데 장사는 안 되고 스폰서 다 떨어지고 뭐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K리그 안 옵니다. 안 와요. 그런데도 일자리가 계속 늘어났어요. 굉장히 발전했다니까요. 그렇게 그래서 따지면. 제가 지금 팩폭 예. 지금 팩폭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K리그가 진짜 큰일 났다고 저는 생각한 게 그 세계적 넘버원, 넘버2의 그 스포츠 브랜드들 있잖아요. N사와 A사. 그리고 요즘에 뜬다는 그 미국의 U사. K리그에 관심 1도 없습니다. 진짜. 예. 보통 문제가 아니죠. 보통 예, 문제는 프로 리그로서 지금 예를 들어 뭐 연봉 그래도 억대 받고 뭐 이미 프로 선수로 지금 잘 성장해 있고 혹은 뭐 그런 선수든 혹은 뭐 이미 스타 반열에 오른 지도자 분들이든 간에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걱정이 없을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후학들이다.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올라서 있는 축구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후학들의 정말 밥그릇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있어도 이 정도는 항상 유지되겠지라는 생각은 지금 모든 축구계에서 빨리 버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거는 이제 사실은 뭐 구단도 마찬가지고 선수 감독도 마찬가지지만 또 뭐 연맹이라든가 경기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한국 사회 전체로 확장시켜서 비교가 될 만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성세대의 잘못이 지금 젊은 층의 고난으로 이어지는 뭐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잖아요. 사실 오늘 저희가 짧은 시간에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옐카3 옐카를 저희가 다시 꺼내면서 옐카3 첫 회에서 했는데요. 오늘 조금 여러분들이 놀라실 만한 그리고 논란으로 이어질 만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그냥 화두를 던진 거고요.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께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들을 가감 없이 뭐 인신공격만 아니면 됩니다. 네. 근거 있는 비판, 팩트 폭행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옐카가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송이라는 것을 시즌 3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큰 줄기를 말씀드렸고요. 거기서 가지를 뻗어주시는 건 여러분께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준희 해설위원과 홍재민 편집장 한국 축구를 위해서 그리고 어떤 축구의 재미를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옐카3 첫 회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게 가능해요? 못 나올 거 현장은 못 다닐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냥 끝내면 섭하니까 한 줄 요약. 한준료야. 한준희 의원부터. K리그 대대적인 구조적인 큰 폭의 수술이 필요하다. 네, 한줄 요약입니다. 네, 작은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체육인이 아니라 시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부터는. 시장 혹은 도지사. 뭐예요, 마지막에. 자, 네. 옐카3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사할 수 있을까, 우리? K리그가 그렇게 장사가 잘 안 되시죠? 원투펀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갑자기 원투펀치가 왜 나와요? 투펀치. 한준희 의원이 하시는 거면 제 겁니다. 아, 제 거나 그렇죠. 다름없다. 네, 그런 그 정도 사랑해주세요. 애정. 네. 노랗게 뜬 게 아니라
아예 검어지는 거예요. 화장이 안 먹는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화장은 먹어요. 그 죽어야 사는 여잔가요? 아, 옛날 영화인데. 언제적 겁니까? 저 젊었을 때 본 영화인데요. 어떻게 해도 화장은 먹는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형. 그 영화.